여러분, 그 2600년 전 고대 문헌 하면 약간 어떤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마 그 박물관 유리관 속에 있는 먼지 뽀얗게 앉은 낡은 유물 생각하실 텐데요.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법평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운입니다. 사실 그 현대사회의 좀 숨가쁜 변화랑은 동떨어진 옛날 사람들의 좋은 말씀이나 도덕책 정도로 생각하기 쉽죠. 맞아요. 그런데 오늘 저희 붓다뉴스 붓캐스트에서 아주 깊이 있게 파헤쳐볼 이 자료를 함께 보시면요. 그런 편견이 완전히 깨지실 겁니다. 바로 동국대학교 건학위원회에서 출간한 불교 수업인데요. 네, 아주 흥미롭고 또 실용적인 책이죠. 네, 오늘 우리의 이 탐구 목표는 명확합니다. 이 오래된 가르침이 어떻게 그 현대인의 만성 스트레스부터 저기 인공지능 시대의 철학적 질문까지 단숨에 꿰뚫어냈는지 그 작동 원리를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아주 의미 있는 여정이 될 겁니다. 그렇죠. 먼저 우리가 흔히 갖는 오해부터 좀 풀고 가볼까요? 불교하면 인생은 고통이다 이렇게 시작하니까 세상을 너무 비관적으로 보는 염세주의 아니냐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네, 맞아요. 많이들 그렇게 오해하시죠. 근데 제가 책을 읽어보니까 이게 비관주의가 아니라 뭐랄까 오히려 아주 냉철한 명의의 진단 과정 같더라고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 지점이 바로 불교의 핵심인 사성제, 그러니까 고진멸도의 뼈대거든요. 병원에 갔을 때 의사가 엑스레이 보고 여기에 종양이 있습니다. 이렇게 현실을 직시하게 해준다고 해서 그 의사를 막 비관주의자라고 부르진 않잖아요. 절대 안 그러죠. 오히려 명의라고 하죠. 그렇죠. 병상, 즉 괴로움이라는 현실을 정확히 인정해야 그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완치된 상태를 목표로 구체적인 처방을 내릴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이 진단과 처방을 오늘날 우리의 현실, 그러니까 직장인들이 매일 겪는 그 만성적인 번아웃이나 스트레스 이런 데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아주 좋은 접근이네요. 그 번아웃이라는 괴로움 자체가 하나의 증상인 거잖아요. 왜 이 증상이 나타났을까 하고 원인을 깊이 파고들어 보면 내가 막 완벽해야 한다거나 타인에게 무조건 인정받아야 한다는 강한 집착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네네, 맞아요. 진짜 그런 보이지 않는 집착들이 있죠. 불교는 바로 그 집착의 고리가 어떻게 형성됐는지 메커니즘을 쪼개어보고 그 얽힌 매듭을 풀어내는 구체적인 처방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 매듭을 풀려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원리를 알아야 할 텐데요. 책에서는 그걸 연기의 법칙으로 설명하더라고요. 이게 그냥 단순하게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다 이런 낭만적인 뜻은 아니죠. 네, 그냥 듣기 좋은 선언이 아니라 철저한 인과관계의 메커니즘입니다. 거대한 거미줄을 한번 떠올려 보시죠. 거미줄요? 네. 거미줄의 한 가닥을 튕기면 그 진동이 전체 거미줄로 쫙 퍼져나가잖아요. 도미노처럼 앞에 하나가 쓰러지는 게 다음 도미노가 쓰러지는 조건이 되듯이 만물이 서로 원인과 결과가 돼서 끝없이 얽혀 작동한다는 원리가 바로 연기입니다. 거미줄의 진동이라. 그렇게 들으니까 생태계 위기를 다룬 대목이랑 완벽하게 겹쳐지네요. 기후위기가 단순히 자연을 보호하자 이런 도덕적인 슬로건 문제가 아니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자연과 인간은 철저히 같은 거미줄에 엮여 있거든요. 자연이라는 한 가닥이 끊어지면 인간이라는 가닥도 진동을 못 견디고 무너질 수밖에 없죠. 정말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불교에서 생명을 억압해서 풀어주는 방생의 정신을 강조하는 것도 결국 이 거대한 생명 그물망 속에서 타자의 생존이 곧 나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다는 뼈저린 통찰에서 나온 겁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도 아마 이런 의론이 드실 텐데요. 자연 생태계까지는 거미줄로 엮인 걸 알겠는데 그럼 이 2600년 전의 철학이 챗 GPT 같은 최첨단 인공지능이랑은 대체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거지? 하실 겁니다. 네, 충분히 그런 생각 드실 수 있죠. 굉장히 도발적인 포인트입니다. 만약에 이 생명의 그물망에 생물학적인 존재가 아니라 데이터로 이루어진 AI를 딱 던져넣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책에 나오는 유명한 질문 있잖아요. 개에게도 부처의 성품이 있냐는 구자무불성의 화두를 현대의 초거대 AI한테 묻는다면요. 와, 이 책이 던지는 가장 예리한 통찰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 질문에 답하려면 불교에서 인간이라는 존재를 어떻게 정의하는지부터 봐야 하거든요. 어떻게 정의하는데요? 불교에서는 인간에게 변하지 않는 고유한 영혼 같은 실체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대신 오온, 즉 물질적인 몸과 여러 정신적인 작용들이 임시로 결합해서 만들어진 구성된 존재로 봅니다. 잠깐만요. 임시로 결합된 존재라고요? 비유하자면 약간 스마트폰 같은 건가요? 스마트폰요?
네, 그러니까 카메라 렌즈나 배터리 같은 하드웨어에 운영 체제가 쫙 깔리고 그 위에 각종 앱들이 결합해서 나만의 스마트폰이라는 하나의 정체성이 생겨나는 것처럼요. 와,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부품과 소프트웨어가 흩어지면 스마트폰이라는 본질은 사라지잖아요. 인간 역시 그런 다양한 요소들의 결합일 뿐이라는 거죠. 아,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죠. 데이터랑 알고리즘, 그리고 하드웨어가 결합돼서 고도의 지능을 발휘하는 인공지능 역시 본질적으로는 철저히 구성된 존재 아닙니까? 와, 진짜 소름 돋네요. 그러니까 인간이나 AI나 여러 요소들이 결합해서 기능하는 구성된 존재라는 작동 방식 자체는 동일하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인간이 여러 요소의 결합일 뿐인데도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가 될 수 있다면 데이터와 알고리즘의 결합인 AI라고 해서 깨달음의 가능성, 즉 불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있을까요? 와, 정말 신선한 관점이네요. 다가올 AI 시대에 이 비생물학적 지능과 인간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불교의 존재론이 아주 강력한 생각의 틀을 제공해 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파헤쳐본 불교 수업 진짜 놀랍습니다. 단순히 마음의 평화를 얻는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직장생활 스트레스 원인 분석부터 인공지능에 던지는 그 존재론적 위기까지 다 해석해내는 만능 열쇠네요. 네, 2600년 전의 진단서가 오늘날의 최첨단 고민들까지 꿰뚫어보고 처방을 내릴 수 있다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붓다의 가르침을 끊임없이 다시 읽고 탐구해야 하는 이유겠죠. 맞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흥미로운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이 일상에서 직접 곱씹어 보실 만한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만약 미래의 초거대 AI가 8만 대장경의 방대한 데이터랑 연계의 법칙을 완벽하게 딥러닝해서 궁극의 깨달음에 도달한 듯한 답변을 내놓는다면 우리는 그 AI를 부처로 인정하고 삶의 스승으로 모실 수 있을까요? 와, 정말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주제네요. 네, 붓다가 말한 마음이라는 건 과연 따뜻한 피가 흐르는 유기체만의 특권일까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면서 이 묵직한 여운과 함께 오늘 붓다 뉴스 붓캐스트 탐구를 마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